보복과 재보복 그리고 또다시 추가 보복으로 미중 간 치킨 게임식 관세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과 함께 관세 전쟁에 대한 현황 진단해 보고요. 또 중국 증시 전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90일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나스닥이 12% 급등을 했고요. 또 오늘 마감 보니까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또 중국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당분간 트럼프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이런 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만 제외하고 90일 유예를 했기 때문에 중국을 좀 왕따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어쨌건 미국이나 저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가는 일단 강세로 마감을 했고 일단 뒤에서 중국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이제 90일 유예 직전에 미국 주식, 또 미국 채권, 또 유가, 또 금 가격조차도 동반해서 이렇게 급락하는 부분은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글로벌 자산 시장이나 미국 중심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은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중국 역시도 오늘 항생이나 본토 상해 시장이 조금 오른 채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다행히 이번에 당연히 관세 부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뒤처지는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지금 서로 한치의 양보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금 84% 올리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협상에 나설까요? 일단 수치적으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지금 오가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중국 전문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미 4월 이후에 이제 상호 관세 자체가 기존에 3월까지는 중국이 20% 정도의 그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전체 한 3%가 안 되는 관세율을 올리면서 이제 말은 정밀 타격이지만 협상 여지를 좀 보여줬습니다만 어쨌건 이번에 수치 자체가 워낙 컸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려는 어떤 노골적인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미 보복을 똑같이 응수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본인들이 이제 수용할 수 없는 단기적인 어떤 명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향후 협상을 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수치적인 부분보다 어떤 관세율의 어떤 높낮이보다는 그 협상의 적극성을 띠기 위한 뭔가 어떤 장치나 계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양측이 계속적으로 대립하거나 혹은 중국은 4월부터 한 6월 달까지 유예 기간을 준 다른 국가들의 어떤 협상을 보면서 버티기에 좀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중국은 올해 아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선 보복과 내부 부양을 하면서 추경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협상은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90일 동안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보고 이제 중국이 점차 이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셨는데 이 4월부터 이구환신 예상 집행과 또 내수 부양을 위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에 따른 완만한 물가 상승 기대가 증시를 좀 떠받쳐 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중국 장기 금리에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네, 일단 저희가 4월 달에 사실 이번에 관세의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공세 자체를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예측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미국의 어떤 대응 그리고 중국 역시도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에 대한 어떤 틀 자체를 크게 바꾸진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시기적으로 중국은 4월, 5월, 6월 달에 이제 올해 1분기에 조금 밀어놨었던 그러니까 올해 중국의 재정 정책이나 부양책이 템포 자체가 상저하고 형태로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패턴이었고 2분기에 원래도 재정 지출을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런 이슈까지 터진 상황에서 중국은 일단 버티기 모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아마 전인대에서 이제 언급한 각종 적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것 같고요. 중국이 하반기에 분명히 추경을 좀 해야 될 정도의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반기 성장 목표나 이런 거 유지를 하려면 4월 말쯤 있게 될 정치국 회의라는 이제 수뇌부 회의에서 추경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 네. 전까지는 시장에서 좀 확인하실 때 아무래도 중국의 장기 금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국 장기 금리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뭐 저희가 미국을 워낙 많이 보시니까 미국의 네. 뭐 CPI나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거의 매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역시도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중국의 장기 금리가 뭐 어느 정도 레벨인지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어쨌건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리오프닝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좀 있었고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최대한 3%가 넘었던 장기 금리가 네. 최근에 이제 1.5까지 연초까지 빠졌다가 이번 3월 전인대에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네. 굳이 왜 중국의 국채 금리까지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앞으로 있게 될 재정 정책이나 각종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중국이 올해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식이나 주택 가격에 대한 시도 즉 돈이 도는 것들 보여줄 수 있는 게 장기 금리 하락세가 멈추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가 버틸지 혹은 버티는 것들이 유효한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때 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고요. 참고로 최근에 금리 동향은 다시 이번 관세 충격 이후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전인대 상승분을 좀 반납은 했습니다만 네. 어쨌건 저희가 보는 뷰는 장기 금리 하단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그리고 4월 말 정치국 회의 이전으로 부양책이 어떤 채권 시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느낄 때 주식이 그때부터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국내외로 중국의 어떤 전반적인 전략을 이해하실 때 장기 금리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사실 장기 금리 하면 미국 뭐 30년, 50년도 보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장기 금리는 그냥 국채 10년물 금리 최근에 1.6% 정도 되는 레벨을 저희 중국 애널리스트들이나 뉴스 플로우로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장기 금리가 하락세를 보여줄 때 뭐 그때부터 뭐 주식이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장기 금리가 하단을 형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을 네, 형성해야 하락을 돼요. 하면 좋지 않은 거고요. 아, 네. 장기 금리가 반등을 하거나 최근처럼 다시 관세 때문에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안정이 된다면 부양책이나 재정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거니까 관세만 저희가 지금 중국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내수 부양이나 재정 정책에 대한 바로미터로서 네. 장기 금리의 안정 혹은 반등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은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공급 개혁에 대한 필요성의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떤 종목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최근에 관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덮고 있지만 올해 저희가 중국 주식이나 경기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과 좀 다르다라고 언급을 뭐 감히 드리는 이유는 네. 중국이 뭐 주식이 많이 빠져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장기 할인이 좀 해소될 만한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또 내수의 어떤 그런 반등 기대감 이런 것들 이제 반영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요. 올해 중국이 꼭 필요한 부분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이제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내수 부양을 하는 한 축에서 또 다른 한 축에서는 그 어떤 그 디플레이션 압력이나 기업들의 이익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특히 우리는 중국의 상장 기업들이나 이런 상해 종합지수에 상장된 중요한 그 대형 기업들을 보기 때문에 네. 구조조정 이슈도 같이 보시기를 좀 권고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관세 이슈가 최악을 좀 지나는 과정에서 조금 이슈가 가라앉을 때 중국 쪽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공급 과잉 관련된 뭐 친환경 산업이나 중국의 이런 그 중무장대 산업들 이런 쪽에서 구조조정 얘기를 좀 꺼냈었고 실제로 네.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의 이 어떤 가격 신호들이 좋아지는 이슈 중에서 산업 구조조정 이슈들도 5, 6월 달에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산업 구조조정 이슈도 함께 봐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화권 증시는 미국발 악재와 또 기술주 모멘텀 약화로 이 당분간은 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투자 비중을 좀 확대해도 괜찮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도 조언을 해주시죠. 사실 뭐 중국 증시가 뭐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게 기쁨을 못 드렸었고 관심이 굉장히 낮았다가 네. 작년 9월 10월에 한번 튀어오른 이후에 또 조정을 받았고 또 이번 2월 이후에 이제 아시는 딥시크 이슈 이후로 항생테크나 뭐 항생으로 불리는 홍콩의 기술주들이 또 랠리가 한번 있다가 또 다시 또 되돌림을 줘서 실망을 네. 좀 드렸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그 어떤 장기적인 중국의 장기 할인이 좀 끝나는 과정에서 바닥은 좀 단단해진 상태에서 이제 중국 이벤트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좀 변동성이 축소되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축소되는 요인도 필요할 것 같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월말에 있는 정치국 회의나 또 그 회의를 앞두고 장기 금리가 안정화된다는
언급들이 좀 나오면 중국에 대해서 다시금 뭐 매집, 즉 저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올해 연간으로 하반기까지 중국 경기나 증시가 N자형 패턴으로, 즉 뭐 1분기에 잠깐 좋았다가 완전히 또 침체로 빠지는 사이클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아직 신뢰도가 매우 높진 않지만 지난 3년 동안 중국의 내수나 부동산 시장이 이미 조정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된 다음에 하반 경직성이 좀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 이제 재정이나 각종 소비 부양책이 더 강화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역시도 바닥을 통과하는 징후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저희가 중국의 뭐 소비주를 딱 필두로 어떤 말씀드리기보다는 순환매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 수급 환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연간으로는 AI나 중국의 테크를 주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어떤 대내외 리스크가 좀 커진 상황에서 전혀 이제 관세랑 상관이 좀 없는 중국의 소비주라든지 중국의 CSI 300 같은 대형 지수라든지 또 중국의 이제 그 내수 관련 그 어떤 기업들, 친환경 기업들이 당분간은 2분기에 좀 더 시장을 좀 아웃퍼폼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균열이 나고 네. 조금 hedge를 하는 과정에서 배분하는 관점에서 어차피 중국의 내수주나 저희가 중국이 주도하는 투자 산업들을 좀 보는 측면에서는 AI나 테크 관련 기업들, 저희가 2월, 3월에 관심을 좀 많이 모았던 항생테크에 있는 주식이나 본토에 있는 상해 과창판에 있는 반도체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고 월말에는 정치국 회의와 장기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 다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2분기에는 소비주 CSI 300이나 내수 관련 친환경 기업들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AI와 테크주에 주목하자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증시의 주도주는 어떤 업종일지 궁금하고 뭐 방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네. 그리고 대표 종목들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 중국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과된 관세가 더 높아지긴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무리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협상을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가서 뭐 이게 좀 더 길어지지 않길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6개월 이내에 양측이 어느 정도 이제 관세를 좀 낮춰가는 스몰 딜이라든지 또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해는 중국이 지난 2018-19년의 무역전쟁 일기 때처럼 위안화를 통해서 관세를 완충하거나 네.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모습들은 좀 지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안정을 좀 보고 있고 실제 수급적인 예측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연간으로는 관세 이슈가 있긴 하고 관세 이슈가 저희가 예상을 좀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민영 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줄였던 투자를 다시 확대하는 과정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AI나 테크 관련 기업들이 연간 주도주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과거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혁명 당시에 10년 전에 중국이 뭐 인터넷 플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었을 때 이번에 비교되는 게 결국에 AI 플러스 관련 정책들인데요. 네. 당연히 지금 시장이 뭐 AI 관련 관심이 뭐 급격히 줄었고 뭐 미국 M7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역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조정 압력이 좀 컸던 것 같고 되돌림이 심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항생테크나 혹은 본토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창판 50, 스타 50이라 불리는 반도체 관련 이런 기업들이 네. 주도주 역할을 꾸준히 하는 시기로 저희가 하반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그림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도주가 네. AI나 테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개별 종목은 지금 뭐 띄워주신 장표나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커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판 뭐 M7이라고 불렸던 기술주 10개 정도를 저희는 그냥 계속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뭐 샤오미나 BYD나 CATL이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대표 기업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들인데요. 이번에 뭐 조정폭도 컸고 조정이 이미 3월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도 다시 또 관심도가 많이 내려갔을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 자체는 4월 달에 중국의 부양책 또 아까 말씀드린 장기금리 또 5월 달에 어느 정도 협상의 진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생긴다면 결국엔 기술이나 테크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좀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중국 시장이 좀 미국처럼 이렇게 꾸준히 오른 게 아니고
한두 번씩 그냥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맞아요. 에너지를 좀 방출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중국이 더 경기 침체를 가거나 어떤 중국이 뭐 외국인에 의해서 어떤 장세가 간다는 저희 의견이 아니고 내수가 안정되는 가운데 특정 이제 내수 관련 기업들이나 내수에서 뭔가 키우고 투자하는 기술 기업들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 전쟁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뭐 중국판 M7 기업들이나 또 혹은 아까 말씀드린 CSI 300이나 항생테크 같은 걸 적절히 네. 어떤 조합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권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샤오미나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뭐 중국판 M7에 주목하자고 하셨고, 뭐 항생테크, 과창판 50이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이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